안녕하세요. 숲 해설가 모모입니다. 오늘은 7호선 천왕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천왕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곳에서 27번, 56-1번, 6615번 버스 중 하나를 타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숲은 서울시의 제1호 국립수목원 푸른수목원입니다. 천왕역에서 두정거장 가신 뒤 푸른수목원 정류소에서 내려주세요. 버스에서 내리셔서 우측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푸른수목원 간판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서 쭉 직진하시면 푸른수목원 정문이 보입니다. 직진하시다 보면 철길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은 항동철길로 과거에는 열차가 다녔지만 지금은 폐지가 되어서 색다른 산책로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항동철길 우측으로 쭉 가시다 보면 푸른수목원의 쪽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저는 푸른수목원 정문으로 들어가 수목원의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을 한 바퀴 도시는 데는 넉넉히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수목원 내부에 카페와 도서관이 위치해 있어 산책하신 뒤 따뜻한 공간에서 충분히 여유를 즐기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문을 지나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항동저수지인데요. 살짝 얼어있는 저수지의 모습이 꽤나 멋있었습니다. 항동저수지는 과거 논밭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개선하여서 만들어진 저수지인데요.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의 역할도 하는 곳입니다. 항동저수지 우측에 나 있는 나무데크 길로 가보면 귀여운 오리 2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흰뺨 검둥오리입니다. 우리나라 하천에서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오리로 남녀 구분이 뚜렷한 청둥오리와는 다르게 남녀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구별이 쉽지 않은 오리입니다. 검은색 부리 끝이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무데크길의 작은 안내판에는 흰뺨 검둥오리뿐만 아니라 항동저수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오신다면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데크길을 지나면 토종별을 기르는 작은 습지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내기를 할 시점에 오면 아마 올챙이 알이 엄청 많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가는 길에 마른 층꽃나무도 만났습니다. 홍릉숲에 가시면 꼭 보셔야 하는 나무 기억하시나요?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는 물을 정말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산속에서 꽤나 자주 볼 수 있는 쪽 동백나무입니다. 귀여운 겨울눈은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나봤는데요. 5월에 하얗게 피는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키 작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화렵수원인데요. 잎의 크기가 큰 화렵수 중에서도 키가 작고 줄기가 여러 개로 나뉘는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부릅니다. 관목원은 작은 새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요. 많은 가지들 사이에 자신의 모습을 잘 숨길 수 있어서 새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빨갛게 익은 열매들도 달고 있는 나무들이 많아서 새들에게는 금상첨화인 곳입니다. 오늘 제가 만난 새는 바로 곤줄박이입니다. 서울에서도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텃새로 사람들을 많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한 새들에게 견과류를 나누어 주어서 새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버드 피딩을 하기도 하는데요. 곤줄박이는 손에 견과류를 올려두면 그 위에 겁도 없이 찾아오는 용맹한 새입니다. 버드 피딩은 자연 속에서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만 해볼 수 있는 활동인데요. 이번 겨울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번 겨울에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거진 관목들과 옆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까지 새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은 곳이네요. 다양한 관목들 사이에 겨울눈을 크게 부풀린 나무를 만났습니다. 저는 버드나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호랑버들이라는 나무입니다. 때를 착각한 몇몇 눈들은 겨울 옷을 벗고 벌써 부드러운 꽃망울을 보여주네요. 관목들이 우거졌던 화렵수원을 지나서 푸른 수목원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수목원 가장 우측에는 숲교육센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숲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세계의 여러 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 온실이기도 한데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은 잔디마당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몸을 녹일 만큼 포근한 온도의 온실이 펼쳐집니다.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초록초록한 나무들 덕분에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푸른 수목원을 방문하신다면 온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세 개의 나무와 꽃들을 만나고 반가움 나무를 발견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예쁜 동백꽃들이 피어 있는데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덕분에 새들이 꿀을 먹고 수분을 도와주는 나무입니다. 덕분에 동백나무의 꽃꿀을 빨아먹는 새는 동박새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백꽃은 질 때 이렇게 통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꽃이 떨어지고도 형태를 얼마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실 한편에는 스마트 텃밭도 위치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푸릇푸릇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분홍색 꽃에 잎의 모양이 특이한 나무를 만났습니다. 바우히니아라는 나무인데요. 설명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잎이 꼭 나비를 닮았습니다. 바우히니아가 속해 있는 콩과 식물들은 밤이면 잎을 접고 잠을 자는데요. 바우히니아도 두 갈래로 갈라진 잎을 접고 잠을 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시 온실에서 나와 푸른 수목원 후문에 위치한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매우 깨끗한 도서관으로 여유를 즐기고 가시기에 딱 적합한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푸른 수목원을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겨울철에 오셔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인 듯하여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